자, 다음은 세 번째 챕터로서 항공기 색표지입니다. 항공기 색표지를 통해서 눈금을 정확하게 읽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신호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색, 노란색 또는 주황색, 그 다음에 빨간색.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록색은 무슨 색이에요? 안전한 범위죠. 안전한 색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위험한 색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위험한 색깔이기 때문에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붉은색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및 최소 운영 한계를 나타내고, 붉은색 방사선이 표시된 범위 밖에서는 절대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안전 운영 범위. 여러분들 녹색일 때 파란불일 때 건너가죠. 파란불이 아니라 푸른불이니까. 즉 계속 운전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순항 운영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녹색과 붉은색 그 사이 범위를 노란색 또는 앰버 옐로우 표현하는데, 안전 운영 범위와 초과 금지까지 경계 경고 또는 기피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흰색이 또 나타나는 게 있는데, 흰색 호선은 대기 속도계만 표시하는 색깔로서 플랩을 조작할 수 있는 속도 범위를 표시해 줍니다. 플랩이 최대 4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고속으로 비행할 때는 플랩을 작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하한점과 상한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착륙 무게에 대한 플랩을 내리고 비행 가능한 최소 속도를 한점, 그 다음에 플랩을 내리더라도 구조 강도상 무리가 없는 부분, 그래서 최대 플랩 내린 속도 상한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색, 파란색 호선으로서 이거는 왕복 엔진, 기화기를 장착한 왕복 엔진 기관에만 표시하는 색깔로서 흡입 압력계, 기관 회전 계기,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온도계 등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기화기를 설명 한번 했었는데, 기화기 뭐였죠? 기화기는 캐브레타로 왕복 엔진에 들어오는 공기와 연료를 혼합시켜주는 장치가 기화기입니다. 혼합 가스를 만들어주는 데죠. 그 다음에 연료와 공기 혼합비가 오토린일 때의 상용 안전 운용 범위를 나타낸다. 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희박하게 연소가 된다. 혼합비가 희박하다라는 의미고, 좀 농후하다 했을 때 뭐였죠? 우리 리치, 부자라는 의미의 리치를 표현한다. 리치를 사용하죠. 그다음에 흰색 방사선은 계기 유리판과 계기 케이스에 걸쳐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기 케이스가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지, 그다음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공기 색표시를 보면 아까 자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흰색 호선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계기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부터 표현해야 되겠구나. 에어 스피드 인디게이터, 그죠? 자, 40부터 200까지 표현되어 있고, 밑에 이거 반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mph입니다. 마일 퍼 아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 퍼 아워로 표현하고, 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mph, 한국에서는 mph나 아니면 나트로 표현을 하죠. 똑같은 마일로 표현을 되는데, 이 마일 같은 경우에는 노티컬 마일, 항공기에서는 스태틱 마일을 표현합니다. 노티컬 마일은 항공기에서 노티컬 마일,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스태틱 마일을 표현합니다. 스태틱 마일은 1마일이 1.6km고, 노티컬 마일은 1마일이 1.8km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속도 더 빠르죠. 자, 보시면 여기에 흰색 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빨간색은 여기에 경계면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이 이후를 전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숫자는 안 읽겠습니다. 왜? 이따 온라인 퀴즈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입니다. 요 사진을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의 배치 및 종류. 여러분들 항공기 계기판은 자기 컴퍼스엔 자기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무슨 금속을 쓴다? 비자성 금속을 써서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자기적인 전기적인 영향을 표시킬 목적으로 철제 케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어떤 재료를 쓴다? 플라스틱 케이도 많이 쓴다. 알루미늄 합금과 플라스틱 케이스를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에는 기관으로부터 오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기판의 중량에 비례하게 고무로 만든 완충 마운트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해한 방사선으로 인하여 계기판의 지시 내용을 잘못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어디 광택이다? 아니다. 무광택의 검은 도장을 하기도 합니다. 계기판의 배치 및 종류를 보면 조종사 앞쪽 계기판은 가능하면 기축에 수직이 되도록 장착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직각을 이루도록 앞으로 약간 15도 정도 기울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 종류별로 구분해 배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행 계기를 그림과 같이 T형 배열로 하여 조종사 좌측, 우측 부종사와 앞쪽에 우선 배열할 다음으로 중요도에 따라 배치를 한다. 자, 아까 우리 디지털 계기하고 아날로그 계기 봤을 때 거기 위치해 보면 가운데 위쪽으로 동그란 위쪽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항공기 자세를 나타내는 자세 지시가 있었고, 위쪽은 파란색, 아래쪽은 회색이 있었고, 그 아래가 방위각 지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속도계, 오른쪽에 고도계. 항상 배치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주 계기판은 윈드실드 아래쪽에 배치된 계기판이다. 근데 윈드실드가 뭐냐?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 전투기든 민항기든 마찬가지지만, 민항기는 뭐 캐노피가 없으니까 전투기를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조종석에 탑승을 하면 캐노피가 닫히죠. 그럼 캐노피가 전체 앞유리를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캐노피는 닫히고 기체 부분에서 앞쪽에서 캐노피와 동체를 연결하는 유리 부분이 있습니다. 전방에서 날아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부분. 그래서 윈드실드 위쪽에 캐노피가 딱 닫히는, 이게 윈드실드로서 바람을 막아주는 형태다. 그래서 윈드실드입니다. 그래서 윈드실드 바로 앞쪽에 일반 유리로 되어 있겠죠. 일반 유리가 아니겠죠. 파이버글라스나 이런 걸로. 그래서 조종사용과 부조종사용 중앙 계기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가장 중요한 비행 계기가 조종사용과 부조종사용 계기판에 각각 한 개씩 배치돼서 중앙 계기는 주로 기관 계기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각각 한 개 배치됐다는 말이 뭐냐면, 조종사가 좌측에 주조종사가 있고 우측에 부조종사가 앉아 있으면 동일한 내용의 계기판들이 똑같이 두 개가 있습니다. 조종사도 봐야 되고 부조종사도 봐야 된다는 거죠. 서로 잘못을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둘 다 똑같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주 계기판이고, 상부 계기판은 머리 위쪽에 있는 계기판으로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기가 스위치를 배치한다. 보통 서킷 브레이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중앙 부분은 좌우측 조종사 사이의 공간의 패널로서 조정면 조작 레버 스위치라든가 조정면 관계 지시계, 무선 기기 조작 등이 있습니다. 라디오죠. 이런 통신 장치들이 그 위치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쓰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항공기 기관사가 담당하는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관사용 계기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항공 계기판의 위치입니다. 주조종사, 위쪽이 이제 상부 조종사고, 주조종사용 계기판, 부조종사용 계기판, 그 다음에 중앙 계기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중앙 부분이 있고 뒤에 기관사용 계기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항공 계기판의 배치였습니다.